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 나왔다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글픈 소식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왜 서글프다고 했냐면요. 좀 그 작가의 작품을 저 채식주의자 읽어봤거든요. 연 변호사님 읽어보셨어요? 저는 읽어보지 못했어요. 네. 앞에 써머리만 보고 감정적으로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읽고 나서 행복해지거나 지식을 전달해주는 책이 아니면 잘 읽지 않으려고 해요. 소설이라는 장르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작가적인 상상력들을 가지고 뭔가 이 허구의 세계를 작가의 정신 세계를 담아가지고 잘 이제 표현을 해놓는 그런 장르인데. 제가 사실 채식주의자 읽으면서 저 처음에 너무 좀 이렇게 불쾌하다 그러나 좀 이렇게 안 좋았어요, 느낌이.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감정의 거친 부분이나 아픈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다루는 편이 있는 것 같아서 네네. 그러면 저도 이렇게 책을 읽는 귀한 시간을 물론 들여다보는 건 좋지만 내가 치유되는 시간이라기보다 더 힘든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강이라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봤더니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소재로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가적인 상상력과 작가라는 필터를 거치면서 이 역사가 약간 왜곡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슬프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작품이 문학가가 주는 힘이 사실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영화 한 편을 봐도 그 영화 한 편이 주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특히 이 문학 소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주는 이 메시지가 또 우리의 실제 현실을 이렇게 소재로 하고 있다면 그것을 이제 보는 시각이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한번 필터링을 우리가 거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막 서점마다 난리잖아요. 네. 매진되고 막 윗돈 붙여서 판다면서요. 네,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뭐 프랑스에서도 이게 뭐 없어가지고 뭐 품절이 돼가지고 못 팔아서 또 찍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출판계는 그동안 이제 그 실물책을 사서 보는 문화가 막 없어지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걸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에는 기쁜 소식이긴 한데 네. 좀 저는 다른 거 작가도 둘째치고 좀 책을 읽는 문화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 다른 작가들도 좋은 작가들이 많이 있고 책을 어렸을 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벨 문학상을 탈 정도의 문학의 깊이가 발현되기까지는 그 개인의 우수함보다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깊이 있게 많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저변학대에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찰나 이 작가의 작품만 막 사들이기 위해서 저는 이게 전쟁하는 걸 보면 안타까웠더라고요. 약간 언론들이 이제 노벨 문학상이 물론 굉장히 세계적인 상이고 아직까지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에서 탄 적이 없잖아요. 처음이잖아요. 노벨상을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탔고 주말에 안 그래도 전라도 이제 분들을 만났는데 전라도에서 노벨상 2명 나왔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전라도 출신들이 이제 수상을 하게 된 영예를 누려서 전라도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이제 축하하고 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노벨상이 워낙 세계적인 상이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역사가 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이 작가의 책을 많이 사서 보시는 것이 약간 이제 총장님이 처음에 얘기하셨던 이슈 때문에 그게 우려가 돼요. 이게 네, 저도요. 청소년들에게 이제 저는 이제 학부모니까 수능 지문 이런 걸로 이런 류의 약간 지금 뭐 쇼펜하우어가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런 약간 염세주의적인 시각이 막 확 아이들의 어떤 비문학이라 문학의 지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자꾸 사회적인 문화가 될까봐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이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청소년이 보기에는 너무나 유해한 내용들이 있다 해가지고 유해도서? 유해도서로 지정을 이렇게 하여튼 분류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그걸 다 빼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육청에 그게 이제 아주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그걸 그냥 이게 유해한 내용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권고를 했는데 뭐 도서관에서는 이제 뭐 민원이 발생해서 뭐 좀 번거롭고 그래서 이걸 다 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작품이 어쨌든 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니까 이제 반대로 야 이런 책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도서로 읽혀야 되지 않냐. 근데 사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애들 책 읽어주면 그런 거 책을 고를 때 그렇잖아요. 권위가 있는 그림책들 고를 때 권위가 있는 어떤 상을 탄 수상작이면 왠지 한번 이건 되게 좋은 작품인 것 같아 라는 그 수상의 그 금딱지 금메달 같은 그게 딱 붙어 있으면 뭔가 신뢰 크레딧이 확 올라가면서 이 책은 좀 안전하게 읽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책들을 추천도서, 권장도서를 사게 됐거든요. 이게 내용이 사실 줄거리가 보면 청소년들이 읽기에 그렇게 좋은 내용 아니에요. 성인인 제가 봐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처제와 형부가 성관계를 맺고 뭐 그다음에 자해를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성인들은 그거를 뭐 어떤 문학적인 취향이라든지 예술적인 취향이라든지 그래서 얼마든지 성인이 소비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청소년들한테 권장도서를 읽히는 거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제는 이게 상을 받고 나니까 막 거꾸로 이거 빨리 권장도서를 해서 우리 애들한테 읽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민원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주말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네. 생각나네요. 저희 아이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빨리 읽는 편인데 제가 이제 주말에 도서관에서 빌려다 준 책 중에 한 권이 되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책이었는데도 중고등학교 책도 잘 읽거든요. 네. 근데 자기는 3번이나 읽었는데도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감상문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저도 사실 제가 줄거리만 대강 알고 이렇게 본 한 책이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결국 뭐라고 설명해 줬냐면 봐봐 이 앞에 무슨 상을 받았지 이런 책이 있어서 저 추천도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을 받았다고 무조건 좋은 책은 아니야. 그렇죠. 너는 네가 이해하는 만큼 모르겠다 3번이나 읽었는데 모르겠다 어떤 부분을 모르겠다 그걸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 그래서 너 스스로한테도 정리를 해줘야 돼 라고 정도로 정리를 해줬는데 상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는 진짜 영화제 상 받은 무슨 이런 상 받은 작품 중에 깐느 영화제 이런데 가서 자고 온 적도 있고. 아니 공감하기 어려운 영화들도 많아요. 그런 영화제 수상작들도 마찬가지로 문학작품도 아무리 노벨 문학상을 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대중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고 제가 사실은 제일 이제 슬프다고 표현하는 부분은 뭐냐면 E.H. 카라는 역사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뭐냐면 이 역사라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순수한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그것을 기술하는 역사가라는 필터를 통해서 나올 때는 이게 결국은 그 역사가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투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작가가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지금까지 이제 이 작품 물론 채식주의자에서 그걸 다루는 건 아니지만 다른 그동안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다루어온 역사적인 이슈들을 결국은 작가가 자기의 필터를 거쳐서 내놓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읽는 독자들은 그 작가와 함께 그 필터를 갖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더군다나 모를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때. 그거예요. 네. 꼭 역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굳이 웃돈까지 주고 기다리면 그리고 지금 당장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웃돈까지 주면서 이 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풍에 휩쓸리는 걸 보면 다 같이 그것을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고자 막 무슨 약간 먹어치우고자 하는 맞아 경쟁하는 그런 구도. 왜냐하면 이걸 읽어보고 이제 소양 한 켠에 쌓아두고 계속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재반 지식과 비교하고 이러서 나의 문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을 받았고 노벨 문학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류에 편입하기 위해서 다 같이 경쟁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까지 반드시 이 경쟁에 합류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게 당연히 합당한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이거 수능 지문에 나오면 정말 화날 것 같아요. 응? 저는 이제 언론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굉장히 큰 뉴스이긴 해요. 그렇지만 정말 바른 언론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어떤 뭐 사설도 나와야 되고요. 이런 평가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노벨 문학상을 탔다, 뭐 아시아 최초의 여성 문인이 탔다, 그런 식으로 언론이 계속해서 뭔가 마치 이 책을 다 마케팅하고 이거를 다 전 국민의 필독서로 만들어야 될 것처럼 홍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너무 이상하고, 도대체 왜 거기서 이 작품을 평가한 것에 아무도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작품을 대하지 않고 이 문학 작품이 부커만상이나 노벨 문학상 같은 권위 있는 상을 탔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많은 크레딧을 줄 수 있는가. 이 기쁨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고, 무엇보다 저는 큰 쾌거는 우리나라 이제 K컬처가 많이 세계화되면서 우리나라 정서에 대해서 공감하고 싶은 세계적인 흐름이 있고 그게 영향을 끼쳤다고 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더 훌륭한 문학 작품들도 많았는데 진짜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남자든 여자든 누가 보더라도 정말 대단한 문학 작품들이 많았는데 그 작품들이 사장된 것들이 아깝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마치 이 작가만이 우리나라의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사실 그리고 한강 씨의 굉장히 다행한 점이기도 하고 이분에게 유익한 점이었던 것은 좋은 번역가를 만났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우리나라는 왜 노벨 문학상이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추적을 해보면 적당한 번역을 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감정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그걸 다 번역해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고 우리 다 같이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에 한정해가지고 이 작품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완벽한 작품인 것처럼 평가할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랄까, 트렌드? 뭐 일종의 유행이죠. 갑자기 급작스러운 유행인데 이런 것에 편입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중심을 잘 지켜서 이런 작품들도 비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특히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한테 읽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소양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걸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겠죠. 근데 제가 소양? 이제 저는 범죄 사건을 많이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굉장히 보드랍더라. 아직까지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것만 먹여도 아직도 더 커야 되는 애들이 다 큰 다음에 그 다음에 스스로 아이들에게 실험을 해도 된다. 청소년 나이가 만 24세까지라잖아요. 정신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청소년을 상대로 이런 실험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돼요.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